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몽입니다. 어제 제가 이 노란톡을 보다 깜짝 놀랐어요. 왜요? 이 롱앵커 주식 리딩방이 있더라고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네. 롱앵커. 네. 그 롱앵커 채널에서 파생된 거예요? 정말 롱앵커가 주식 리딩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아니죠? 오늘 아침에 알았는데 네. 깜짝 놀랐고, 여러분 아닌 거 아시죠? 제가 뭐 그럴 만한 능력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불법 리딩방이 좀 많이 맞아요.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의 사칭하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칭성 리딩방에는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근데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느낀 게 좀 다른 포인트예요. 뭐죠? 야, 진짜 불법은 부지런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도용하려면 제 채널, 그 미미한 제 채널까지 따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 보면 진짜 부지런한데, 저희들도 각성하겠습니다. 조금 더 부지런하게 더 여러분들에게 투자 전략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열심히 달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이슈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어제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한 언론 매체 단독 보도였습니다. 현대차가 반도체를 만들 수도 있다. 이거 추진하고 있다라는 건데 지속적으로 사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왔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네. 이게 구체화되는 거예요. 일단 현대모비스가 차량용 반도체를 설계하고, 그리고 DBH텍과 키파운드리가 생산을 맡게 될 거다. 이 소식 나오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DBH텍이 2.5% 강세를 기록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더해서 한 발 더 나가서 현대차 그룹이 그러면 팹리스 업체, 그러니까 반도체 설계 업체까지 인수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물론 여기에 대해서 현대모비스는 어떤 반도체 생산이나 인수와 관련해서 협의하는 바가 없다라고 부인을 하긴 했는데,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이렇게 돌아가는 게 전혀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었던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현대차들의 공장 가동 중단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미국 엘라베마 공장도 네. 가동 중단 14일부터 18일까지, 그래서 21일 월요일부터 다시 재개가 되고요. 우리나라 아산 공장도 16일에 휴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요즘에 신차 출고할 때 옵션 좀 빼면 출고 좀 바로 해드리겠다. 네. 반도체가 덜 들어가니까. 지금 이런 고육지책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다 보면 이거 반도체 생산 공장 우리나라에도 만들만 하지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네. 현대차가 요즘에 워낙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하다 보니 좀 기대감들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지금 상황들을 봤을 때 제가 왜 계속 만들만 하지라고 얘기를 하냐면, 글로벌 이야기 봤을 때도 미국이 2019년에 완성차 생산 규모가 1,000만 대가 넘어섰는데, 뭐 지금 글로벌 자동차 반도체 기업 다 하나씩은 갖고 있어요. 너무나도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업체들인데, 미국에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일본에는 르네사스, 독일에는 인피니언,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없습니다. 어떤 차량용 반도체 국산화 그리고 자국화를 위해서도 충분히 이제 생길 만한 네. 이슈이기도 하고, 오늘 장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향후 어떻게 결정이 날지도 한번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사실 이런 차 밸류체인이나 전기차 밸류체인을 자국화시키려는, 또 자기 국가의 생산기지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많으니까 우리도 좀 한 번쯤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지금 나오고 있는 연구 개발 소식들이 좀 현실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어떤 업체 안에서도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거니까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 네. 두 번째 이슈는 역시 뉴스가 나왔었던 이슈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돼 왔었던 건데, 어제 최종적인 소식 등이 전해진 소식들 점검을 해보죠. 일단 이스타항공 인수 본 입찰에요. 원래 예비 입찰에 하림과 쌍방울그룹이 같이 예비 입찰을 하면서 두 기업의 주가가 껑충 뛰는 움직임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입찰에는 하림이 포기를 하며 쌍방울그룹 단독 입찰을 했는데요. 어제 쌍방울그룹이 그래서 대다수 주가 강세였는데, 특히나 쌍방울이 17% 급등이었고요. 6월에만 5월 21일 예비 입찰 이후에 이렇게까지 올라옵니다. 네. 62%의 상승을 나타냈죠. 사실 하림도 만만치 않은 흐름을 보여왔었는데, 어제 소식 나오자마자 급락으로 보여집니다. 네. 5월 31일 이후에 이렇게 주가가 껑충 뛰어 올랐다가요, 어제 3시까지도 주가 상승을 보였었는데, 결국엔 하림이 본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소식이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전달이 됐죠. 2천억 원의 이스타항공 부채가 부담스러웠다라는 게 하림 측의 입장입니다. 그 소식 나오자마자 20% 급락하면서 최근의 상승분의 다수를 좀 돌려놓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최종적으로는 쌍방울그룹이 단독으로 입찰에 들어가게 된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외에서 쌍방울그룹 내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한 업체들의 주가가 올라섰습니다. 체크해 보면 쌍방울그룹 내에서 상장사가 7개나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중에서 쌍방울 제외 지금 광림, 미래산업, IOK가 컨소시엄을 구성했습니다. 이 3사가 쌍방울그룹 내에서 현금을 가장 많이 보유했고요. 광림 같은 경우는 우리 특장차 제조업체고요. 미래산업은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 IOK는 기획사입니다. 정말 다양한 기업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 업체가 모두 시간 외에서 상승이었어요. 광림이 10% 급등, 또 쌍방울 역시나 9% 이상의 상승 보여줬는데 최종 인수 대상자는 21일에 결정이 될 겁니다. 네. 우선 협상자와 혹은 쌍방울 그룹에서 이 컨소시엄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문제죠. 그렇죠. 그 스토킹홀스 방식에 따라서 이제 성정이 일단 우선 협상 대상인데 네. 한 650억 원 정도 쓴 것으로 알려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쌍방울그룹이 그 밑으로 쓰면 이제 성정 쪽으로 가는 거고 아니면 쌍방울그룹이 더 큰 금액을 써낼지 이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여기에 대한 어떤 투자 전략 측면은 워낙 하림도 그렇고 쌍방울그룹도 그렇고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네. 저희들도 투자 뉴스에서는 전해드렸지만 야, 이거 사세요라고는 절대 못했었거든요. 한번 이슈 정도로 파악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어떻게 흘러가는지 점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쌍방울그룹 이렇게 살펴봤고요. 세 번째는 되게 세 번째 가기 전에 네. HM입니다. 이것도 뉴스 있었죠? 네, 그래서 이것도 점검을 살짝만 하고 갈게요. 네네. 산은에서 또 최종적으로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어제 산은 이동걸 회장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HMN 전환 사채, 이 CB를 모두 주식 전환하겠다라는 건데요. 현 주가 수준으로 이 CB를 모두 주식 전환을 하면 이익은 한 2조 원 정도 챙길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전부 다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에 산은의 HMM 지분이 11.9에서 25.9로 올라갑니다. 네. 그럼 지금 현행 은행법상 지분 15% 이상 보유하게 되면 자회사로 편입해야 되니까 아마 15% 밑으로 낮추는 과정에서 지분을 매각하는 움직임, 그래서 주가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는 나옵니다. 하지만 산은 이동걸 회장도 인터뷰 당시에 이미 그건 주가에 반영이 돼 있을 거다. 네. 제대로 된 주식이라면 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뭐 지켜봐야겠죠. 오히려 안 하면 배임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네네.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이슈 자체나 해당되는 이 주어 HMM 자체가 시장에 관심이 뜨겁기 네. 때문에 좀 어떻게 반응할지 특히 오들장에서의 변동성이 좀 커질 수도 있거든요. 이거 한번 여쭤봐 주세요. HMM 전략에. 어떻게 될지 알겠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특히 보유자 관점에서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도 잠시 후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카카오 얘기도 저희가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뉴스가 계속 나오니까 카카오는 화수분이에요. 예. 뉴스가 계속 나오죠. 오늘도 한번 잠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카카오가 엄마품으로. 왜냐면 이제 분사를 한 지 한 3년도 안 됐어요. 네. 카카오와 카카오 커머스가. 그런데 다시 한번 카카오가 카카오 커머스 100% 흡수 합병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22일 이사회에 상정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뭐 빠르면 3분기 얘기도 나오는데 어쨌거나 연내에는 합병이 완료될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왜 분사한 지 3년도 안 돼서 다시 합치느냐? 아무래도 전반적인 규모의 경제도 있고 지금 네. 쿠팡이랑 네이버가 엄청나게 치고 올라오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카카오톡이랑 이커머스의 연관성이 계속 높아지는 상황에서 분사가 되다 보니까 뭔가 규모의 경제를 못 이뤄낸다고 안쪽에서 판단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아예 본사에서 들어와서 좀 규모감 있게 사업을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카카오톡이나 또 카카오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 매출액이 정말 많이 오르긴 했어요. 막 네. 100% 가까이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액 규모로 봤을 때는 아직 네이버의 한 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더 사업을 공격적으로 키워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저희가 얼마 전에 그래서 카카오에 대한 재료가 계속 쌓여간다고 표를 한번 정리를 제가 쫙 해드렸었는데 네. 하나가 더 추가된 거예요. 여기에 카카오 커머스가 이제 합병까지 카카오와 하게 된다면 정말 다양한 재료들이 쌓이게 되고 결국 이것들은 당장은 카카오 주가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진짜 많이 올랐잖아요. 카카오에 대해서 그래도 지금 한번 들어가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이거는 진짜
보유자 관점에서만 봐야 될지 이것도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전략을 주셨는데 그 많은 분들이 네이버냐 카카오냐 뭐 카카오 지속 보유냐 혹은 매도냐 네. 의견이 너무 달랐습니다. 본인에 맞는 스타일로 한번 잘 참고하셔서 전략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다시 한번 이 이슈 추가해서 유창희 대표께 전략 넘겨볼 거니까요. 지금부터 전략 확인해 보시죠. 새로운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뭐 상승 재료들 하나하나 추가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 해당되는 종목들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떻게 나올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현대차, 그러니까 현대모비스가 반도체 설계를 하고 그리고 DB하이텍, 키파운드리가 생산을 한다라는 소식까지는 지금 한 매체 단독 보도가 나온 건데 네. 이해가 안 가는 흐름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런 수순이 나올 수 있겠죠. 지금까지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 좀 그러면 주식시장에 어떻게 투자 전략으로 대입해 볼 수 있을까요? 뭐 현대차가 반도체 사업 부분을 내재화할 수 있다라는 뭐 관련된 뉴스들은 한 지난 3월부터만 그 주요 뉴스 제목만 뽑아보다 13건 네. 정도, 그러니까 한 13번 정도의 언급이 좀 있었는데 아직까지 현대차 그룹에서는 뭐 이렇다 말을 하진 않았죠. 근데 그 대부분이 이제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또 다른 주요 업체들하고의 어떤 미팅이라든지 뭐 얘기가 있었을 때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뭐 아산 공장이라든지 미국의 엘라베마 공장 같은 경우가 지금 가동이 좀 중단됐죠. 물론 이게 뭐 일시적인 뭐 한 2, 3일 정도 네. 중단이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 좀 생산되는 차량이 뭐 소나타라든지 그랜저라든지 나름대로 잘 나가는 차량들이 좀 중지가 되고 있는 거다 보니까 뭐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타격을 좀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 그 반도체 쇼티지 현상이 좀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제 현대차 그룹 내에서는 조금 선제적인 대응이 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현대차가, 그러니까 다른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코로나 때문에 반도체 그 주문을 줄여놔가지고 쇼티지가 먼저 발생을 했고 현대차는 그래도 영업이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줄이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 영향이 이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아는 분도 이 자동차 부품 관련된 이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최근에 일본 출장을 몇 번 왔다 갔다 했다고요. 부품 때문에. 그래서 조금 수급이 좀 풀릴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장기화된다라면 뭐 저는 현대차가 반도체 사업 부분을 내재화하기는 쉽진 않다.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지금 이것이 부족한 상황이 뭐 10년, 20년 이렇게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어쨌든 회사에 설립하고 투자하는 비용 대비 수익성은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기업들과의 어떤 협업을 좀 진행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삼성전자가 큰 역할을 좀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뭐 중소형 업체들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언급되는 업체들 중에서 좀 보신다라면 실리콘웍스 어쨌든 그 LG에서 분사돼 가지고 이러한 실리콘웍스를 자동차 전장 부품 쪽 반도체 쪽으로 좀 육성하겠다라는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성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DB 하이텍이라든지 텔레칩스, 뭐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유닛 컨트롤 그 MCU 부품을 좀 만드는 기술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기업들 주가 흐름을 보신다라면 최근에 계속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실리콘웍스, DB하이텍, 텔레칩스까지 역시 관심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역시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확정된 뉴스는 아니고 뭐 이런 단독 보도가 또 나왔기에 한번 다뤄드렸고요. 관심 종목들에 대해서도 흐름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얘기는 마무리 짓고 그 HMM 소식도 어제 하나 네. 나와서 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특히 이제 보유자들은 야 이게 시장에 어떻게 영향력을 줄까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엄청난 거죠.
그 엄밀히 따지면 H&M의 주가가 비트코인의 그 상승보다 더 컸습니다. 그렇죠. 작년 이맘때 H&M의 주가가 2,500원, 3,000원인데 지금 뭐 5만 원까지 갔었으니까 그러면 비트코인이 1년 사이에 한 10배 정도 올랐다고 하는데 뭐 H&M은 15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그 강한 상승을 보여줬는데 그 원동력이 결국에는 뭐 BDI 운임 상승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뭐 지금 성수기, 그러니까 물동량이 가장 높을 수밖에 없는 시즌에 진입하다 보니까 3분기까지는 계속 우상향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저는 뭐 미국 운항 선박의 증평을 한 것도 역시 뭐 H&M의 실적을 증가시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계속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이제 산업은행의 전환사채 권리 이것이 이제 5천 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만약 전환사채를 전환하게 된다라면 2조 원의 산업은행은 2조 원 이상의 차익을 구사할 수가 있고 중요한 건 이제 이것을 이제 바로 매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저는 바로 매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앞에서 뭐 금융 뭐 자회사 이런 이슈가 있지만 이게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는 기업은 여기서 좀 제외가 되는 것이 좀 있기 때문에 바로 매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뭐 오버행 이슈는 물론 이제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어떤 이슈가 막 이제 시장에서 얘기가 나왔을 때는 네. 그게 바로 실현되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나서 뭐 저는 내년 정도나 돼야지 이런 오버행 이슈가 좀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어찌되었든 많이 올라왔다라는 건 네. 사실이에요. 최근에도 다른 이제 뭐 페노션이라든지 뭐 한진의 다른 해운사들 KSS 해운이라든지 다른 해운사들 보면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는데 H&M만 보면 좀 많이 올라온 측면이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을 한 측면이 좀 있어서 저는 이제는 막 못 올라간다는 건 아니지만 조금은 기간 조정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박스권 가두리 장세의 흐름이 좀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한 5만 원 정도 올라온다라면 좀 비중을 축소하고 한 4만 원 중반 정도 조정이 나온다라면 매수하는 관점. 그럼 지금 가격은 저는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다.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매수해 볼 수 있는 가격대다 생각을 좀 하고 있다. 하지만 한 10에서 15% 정도 올라온다라면 조금 비중을 줄이고 나서 방향성을 체크하면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없습니다. 그 자칫 잘못하면 그 오버행 이슈를 사느니 꼭 주도하는 꼴이 돼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당장 매물출에 막 이쪽으로는 아니겠고. 네. 전반적으로 근데 해운님이 많이 상승하고 또 주가도 탄력을 굉장히 많이 받아가면서 올랐었는데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있겠지만 여기서 좀 비중을 축소하는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전략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H&M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보수적인 시각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고 좀 단기적으로 대응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들이 워낙 크게 나와서요. H&M 잠깐 살펴봤고요. 카카오 얘기도 해보도록 할 텐데 여기는 뭐 재료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카카오 커머스와의 이제 재결합 얘기가 또 나왔는데 좀 여기에 따라서 좀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나 또 카카오에 대한 흐름들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카카오 커머스가 다시 이제 카카오 쪽에 뭐 들어온다라면 저는 시너지 효과는 충분히 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도 이제 만약에 스마트폰이나 뭐 인터넷으로 다음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어떤 뭐 쇼핑 이런 제품을 검색을 해서 들어갔을 때 구매를 하려고 그러면 엠페이가 뜨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엠페이로 자동 결제 편하게 간편 결제할 수 있는 그런 메뉴창은 많이 뜨는데 카카오페이로 뜨는 쪽은 적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카카오하고 카카오 이커머스의 시너지 효과가 아직은 못 내고 있는 것을 만약에 자회사로 100% 편입이 된다면 상당히 지금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지금 어찌됐든 이커머스 시장에 대해서 관심도가 계속해서 연초부터 나오고 있고 네. 거기에 선두주자가 네이버하고 쿠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좀 상대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효율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좋은 전략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은 카카오에 대한 어떤 최근 주가 거침없는 상승을 그래요.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좀 부담되는 건 사실이에요. 단기간에 그러니까 기업 그 액면 분할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온 케이스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근데 어찌됐든 저는 뭐 이런 이슈는 카카오가 뭐 어떤 투기적 자본에 의해서 올라온 게보다는 앞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거든요. 성장성을 바탕으로 올라온 거여서 저는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이어갈 수 있다. 최근 네이버하고 카카오하고 비교해서 네이버보다 카카오가 많이 비싸지는 국면을 진입하는 거 아닌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결국은 대장주는 더 가게 돼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이제 뭐 주요 자회사 IPO라든지 또 신사업 자체를 본다라면 네이버보단 카카오가 조금 더 빨리 좀 자리를 잡는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보신다 그러면 뭐 지금 가격에 매수해서 끌고 가신 전략도 나쁘지 않다. 저는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보신다.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 약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매매를 하신다라면 저는 뭐 일단 단기적으로는 한 15만 원 정도 카카오 고점이 좀 형성하고 나서 또 이제 기간 조정 이후에 다시 추세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지금 시점에서 사도 되느냐, 사도 된다고 합니다. 카카오에 대해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 들어봤고, 물론 어떤 매출 규모에 있어서는 아직은 비교가 안 되지만 그래도 시장 분위기만 봤을 때 지금 인터넷 플랫폼 대장주는 카카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난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들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들 이렇게 살펴봤고요. 코너 속의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의 창의 스픽은 임플란트주를 준비하셨는데요. 좀 네. 포인트 어떻게 갖고 계신 거예요? 최근에 이제 뭐 솔직히 어떤 섹터를 선정하기가 쉽지 않은 시장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또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데 좀 조용히 올라온 게 이런 임플란트 관련된 뭐 일부 이게 이제 제 지난주에도 뭐 헬스케어, 의료 헬스케어 관련돼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의료 서비스라든지 의료 헬스케어 관련된 시장이 상당히 좀 기지개를 피고 있는 것일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치과 치료라면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든 그 병원 서비스가 좀 감소한 건 사실이거든요. 네. 병원 가기를 좀 조심스럽게 했었던 게 있는데 특히 치과는 이제 구강을 좀 치료하는 거다 보니까 더 조심스럽다는 것이죠. 근데 어찌됐든 코로나가 좀 진정되는 부분들 그리고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미뤄왔던 치과 치료를 계속 이제 좀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 하반기서부터 계속해서 치과 치료 이런 환자 수가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임플란트 하면은 가장 시장에서 주목을 하는 게 중국 시장입니다. 네. 중국에서 고속 성장을 계속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1분기 지난 4분기 실적에서도 확인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시장이라든지 또 북미, 유럽 시장도 이제는 코로나가 안정 국면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임플란트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을 보신다라면 최근 몇 달 흐름을 보신다라면 약간 고점하고 저점이 좀 같으면서 약간 가두리 장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고점을 치고 나가려고 하고 있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테 임플란트 예전에도 한번 언급해 드렸었는데 뭐 프리미엄 이런 시장 쪽에서는 상당히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최근에 지휘사 전환도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슈를 보신다라면 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레이의 흐름도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에 뭐 디오라든지 덴티움 같은 경우는 계속 언급이 됐지만 레이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소외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네. 최근에 주가 흐름 상당히 나쁘지 않은 거 보면은 오스테 임플란트, 레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그래도 좀 좋은 수익률 구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임플란트 얘기하면 우리 1, 2, 3등만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레이 또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이 두 종목에 대한 흐름들 또 임플란트 관련주는 저희가 이 프로그램 통해서 여러 번 언급드리고 있거든요. 진짜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